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새벽 3시입니다. 업비트가 지금 점검 중이라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 이제 코인 베이스도 점검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베이스는 그래도 일봉 차트를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코인 베이스로 얘기를 좀 나누고 뉴스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부탁받았던 오미세고랑 진리카였나요? 그 친구들을 일단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제가 오늘 그 뭐 상담을 좀 받다가 어르신인데 참 안타까운 분을 만나서, 참 옳은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명이 공론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제 저작권 초상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날짜를 좀 뺄게요. 네, 그거는 네. 일단 날짜를 넣어둬야 되겠다. 자, 비트코인 마침내 신고점을 향한 필수 요소를 해내다. 그래요. 네. 비트코인 지금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좋고 추세 깨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와중 속에서도 깨알 같은 고점 자리를 청산해 드리면서 시대를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자리들을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하나랑 970만 원대 한 번, 그리고 채워달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1050만 원에서 한 번, 그리고 950 정도에서 반등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그림을 언지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차하셨던 분들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뭐 사라고 말을 못했죠. 설 연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950 저도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950만 원을 딱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서 양봉 하나에 몸을 실고 어쨌든 잘 청산했기 때문에 또 물량을 채워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뭐 개인 간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좋다고 하니 뭐 들고 계속 있어 보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신규 매수를 못해서 조정 오면 사야 된다, 조정 오면 사야 되는데 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지금 살 타이밍을 많이 놓치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더 빠지는 그림을 예상을 하죠. 큰 그림에서. 만약에 크게 가면 다시 크게 조정 올 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중간중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그때는 최소한의 시든 집어 넣으실 수 있는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좋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이 뉴스는 팩트인가요? 비트코인 1일 거래 대금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거래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는 큰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꽤 많은 거래량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부터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바로 신청할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신청을 할 거고요. 분실을 얼마 전에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송금 규제 샌드박스 특근법 통과 후 검토하고 있다. 뭡니까? 암호화폐 매개로한 블록체인 기술 해외 송금을 3만 달러 수준으로, 3만 달러면은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준으로 해외 송금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괜찮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뉴스는 좋은 것 같고, 지금 호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 반감기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해놓았던 건데 요즘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애교를 좀 봐주시고요. 또 이것도 맞아 틀렸네 맞았네 이런 거 하면 또 기분 별로 안 좋거든. 이게 아주 옛날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딱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보시면 이 추세선들도 굉장히 오래전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주더라도 여기는 참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놓치면서 우리 요 추세선이 새로 잡혔죠. 그죠? 요거는 이제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조금 가기에 맞진 않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여기 밑에 거구나. 어쨌든 네. 대충 해놓읍시다. 여기 추세를 잡고 일단은 로그 차트의 이 저항 레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파동은 우리가 단순 3파의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무효화 가능한 흐름으로 지금 조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이 친구가 상승 1파도 첫 파동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을 또 대볼 필요가 있을까? 피보나치 되돌림 어디 있습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이 비율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옆 비트랑 좀 달라서 네. 그대로 들고 올라요. 조금 달라서 좀 신경이 좀 쓰긴 하지만 네. 법칙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죠? 161.8%를 넘어섰단 말이죠. 넘어서고 지금 이 파동이 뭐 크게 봤을 때 연장파가 나오고 하나의 추세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추세 안에서 이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냐 아니냐는 뭐 논란 여지가 있고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꽤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추세가 아니라 이 추세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을 전량 청산하는 포인트는요. 이 추세가 깨지면입니다. 네, 물량을 다 덜어내시는 포인트. 뭐 분할매도 일부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량 청산하는 것은 나중에 이 추세가 깨지는 흐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그림이 꽤나 유력을 합니다. 그죠? 달러로 치면은 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3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는 1150만원 정도? 제가 11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970, 그 다음에 1050, 그 다음에 1150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00에서 1150만원, 1100 정도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또 한번 들어가야 될 텐데, 조금 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되돌림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 형태들 아직까지 시간 상태고 이동평균선 각도도 아주 훌륭한 상태고요. 지금 당장 뭔가를 다 털어버리시기보다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살래 말래라고 물었을 때 못 줄 수 있다.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이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쉬우면 조금만 사놓으라고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풀시드를 자꾸 전량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비트를 좀 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꿀릴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에서 재미삼아 좀 놀고 있으면서 오늘은 좀 손실이 좀 났어요. 제가 어제 숏은 수익을 나고 오늘 롱 걸었다가 수익이 나고 아까 전에 순간적인 급변동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차트에 보이려나? 한번 볼까? 보여드릴까? 급변동에서 저도 사람이니까 꽤 손실이 크게 나죠. 요거 여기서 엇박자 타가지고 이렇게 타다가 위아래 다 손절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저 사람이 이제 다 쭉 올라가길래 하여튼 롱을 걸어두고 있다가 롱을 청산을 하고 여기서 롱 다시 걸었다가 급속히 빠르게 롱 손절 나고 빠질 때 다시 반등에 숏 걸었다가 올라와서 또 손절 나가고 두 번 크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었던 거 다 해버렸습니다.
그치만 또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가격 상승으로 제 본절이 왔지만 그래도 1대1의 관점이잖아요.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아직 수익 중이야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워요. 기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맨날 삭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정리를 했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고 또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뭐 결론은 아쉬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아쉬운 분들은 조금만 사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 파동을 상승 1파동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세의 관점에서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죠? 이 파동을 계속 진행되는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제 눈으로서 정확하게 잡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여기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했던 금액이 조금 모자르긴 했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였는데 이 자리였긴 한데 뭐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충분히 조정파에 대해 관점에서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긴 여기죠, 그죠? 좀 공격적으로 봤고 굳이 이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타이밍 놓치시면은 이제 또 조정파를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맞아요. 여기서 사서 만약 만큼만 빠져도 사람이 후들후들 하거든. 저도 그런데 너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파 기다리시는 게 맞고 조정파 확인하신 후에 매수의 각을 노리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그다음에 쭉 깔으셔 놓으시는 겁니다. 자, 4시간 차트도 뭐 크게 그쵸? 아직 뭐 스토캐스틱 과열 쭉쭉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들어왔고요. 그죠? 바이낸스, 이건 코인베이스고 들어온 상태고 뭐 스토캐스틱 상태, 이동평균선 상태 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22평이 다시 무너질 수는 있겠죠.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빠지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청산가를 보도록 합시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여기에서 작은 매도를 봤습니다 했던 자리는 요 포인트였고요. 그게 실제로 이게 나왔고 그리고 그건 끝났습니다. 그건 끝나고 치웠어요. 반등이 나왔거든. 그죠? 주그름 클래스 60주평이 참 예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60주평 이렇게 해서 20주평 이렇게 돌려준다면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좀 큰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겠죠. 모든 것은 이제는 10주평, 그러니까 10주평이 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10주평이 지금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추세를 관장하는 이동평균선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10주평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색입니다. 요게 지금 요 추세를 관장을 하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주는 흐름. 그래서 그냥 간다면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저는 좀 빠지는 그림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조금 좀 더 다져지고 이렇게 간다면 이제 이탈을 해서 나중에 큰 상승을 이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이제 머물러 주고 가느냐 아니면은 빠졌다가 다시 가느냐의 문제겠지.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서 흐름에서 여기가 추세선이 하나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고 요거는 이제 아주 메이저급 추세예요. 그죠? 이 추세에 대해서 수렴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뚫는 그림,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 살짝 이탈돼서 여기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거는 상수 차트, 그러니까 여긴 지금 로그 차트거든요. 상수 차트에서, 그러니까
상수 차트에서 수렴 이탈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뭐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지금 현재는 이 흐름보다는 이제 요 흐름보다는 요 흐름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자. 큰 흐름에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올라갈 것이니까 배팅을 한다? 아니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시 엘리어트 파동을 오늘 뭐 특화만 포인트만 보니까 뭐 기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볼까요, 그죠? 곰빵에 대한 장사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하락폭에 대한 61.8%에 대한 반등. 자, 신기하죠? 네, 넘길게요. 네. 요 상승폭에 대한, 자, 요 상승폭에 대한, 엘리어트 파동 되돌림, 피보너치 되돌림, 네. 여기서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자, 거의 약간 더 내려왔네요. 약간 더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잖아, 그지? 여기니까, 요렇게니까. 거의 맞죠, 맞을 겁니다. 여기 여기잖아, 그죠? 정확하게는, 약간 정도 차이날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61.8%에 준하는 되돌림. 오케이? 네. 그러면, 그 다음 판등이 또, 항상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꽤나 그럴싸하게. 그럼 여기거든요. 그 1,500달러가 1,150만원, 1,200만원 사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까지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된다. 여기를 왜?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락을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38.2%거든요. 자, 갈게요. 자, 38.2%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르단. 자, 2.38이 제 1,0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자리가 이게요. 38이에요. 38.2% 자리여서 조정이 왔습니다. 네, 조정이 왔는데 그 조정파의 모양새가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재돌파하는 모양새를 가지게 되더라.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럼 38.2%를 넘어섰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넘어섰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50에서 61.8%까지. 왜냐하면 앞전에서 계속 그런 수렴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1,100달러더니 좀 높네. 오케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을 포인트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다? 추세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자, 다시 할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 달러잖아. 10,000달러에서 크게 가서 10,000에서 11,000달러 사이에서 추세가 꺾이거나 5주평이 두 번 이상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 5주평과 10주평의 데드 크로스가 나는 모습일 때는 청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 포인트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전 고점 인근이겠죠, 그죠? 전 고점 인근에서 액션을 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거나 이제 액션을 취하고 약간 조정 나올 거거든요. 전고점은 이제 예입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조정파 확인하시면서 다시 물량을 채우시거나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손절이거든요. 손실, 로스, 컷이 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재밌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나중에 잘 청산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고, 저희 주본 클래스에서도 만약 비트를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손절로 해서 추세를 매수를 하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죠. 언젠가 나올 그 조정파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 추세파는 하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자리죠. 이렇게 하면 이 추세를 뚫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추세를 뚫었는데 이 파동이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상승 1파동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3파형을 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ABC의 파동 3파동 형태를 띈다고 했을 때도 이제 그 대파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아주 큰 삼각 수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조정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파동이 3파형이라도 수렴을 완전히 짓고 나중에 첫 파동을 감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어쨌든 올 수 있겠죠.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다 최소한 손실은 다 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흐름에서 또 만약에 알트코인이 좋은 흐름이 보여준다거나 우리 비트가 아니면 비트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이 파동 카운팅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170만 원대. 그러니까 이때는 손절을 꼭 감행하면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큰 흐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손절이 나갔던 이 자리처럼 큰 흐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매매하시는데 변적을 두고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이탈되면은 주봉상 20주평의 쌍봉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끔찍하죠. 얘기만 들어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않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도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 끝에는 그래도 이 끝에서 작은 신호 시그널은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차트니까 바이낸스를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TC USD 상당히 씩씩하다, 그죠? 비트파이넥스인가 이거? 살아있나? 1분 봉점 칠게요. 살아있나? 비트파이넥스 말고 바이낸스 있었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죠? 이건가 보다. 네, 바이낸스입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 1분봉, 네, 아까 전에 비트 맥스를 조금 보고 있어서 그렇고요. 아유, 씩씩하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 1시간 차트고요. 자, 횡보하다가 위로 쳤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그죠? 약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우리가 요 파동 자체가 또 엘리어트 파동상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스토캐스틱 모습도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탈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근데 이때는 또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손절 주고, 반등에 손절 주고 그냥 들어가 보면 되죠. 손절 없는 매매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하면 짜증 난다고요. 어떻게 될지 쭉 갈지 안 갈지도 알 수 없는 부분에 이런 데서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를 이 정도 하고, 어떤 구독자분은 아니시고, 일단 어제 생방송 하다 보니까 또 어디서 주워 듣고 오셨나봐요. 자, 그러게 7339님. 네. 공부하시들 초보라서요. 작년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 상할 정도로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각오하세요. 감정 상할 정도로 싫은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여름에 있는 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애여름은 제가 팔려고 할 때죠, 그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어르신이라서 맞춤법이 조금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상대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인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스스로 하시기 나름이라, 저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친절하지 않다, 마인드 많다. 제 생각엔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많다고 하시는 건데, 남들 쉽게 하더라. 이 욕심이 엄청 많은 거죠. 남들이 쉽게 하더라. 남들이 쉽게 하는 사 어디 있습니까, 그죠? 쉽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저 포함, 저 손절 많이 나갑니다. 손실 많이 나고요. 하지만 수익 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만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더 잔다. 자기 얘기만 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애들 말로 틀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 좀 심하셔서 방송을 들고 왔거든요. 실제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고 선물에서는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 투자하려는데 아는 게 없어서요. 자, 여기서부터 말이 나오죠.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안정적인데 투자를 하셔야죠. 이번 미장이 엄청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욕심이 참 많으십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고, 2차, 2번 건네 들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그런 분들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고, 그분의 이제 사무실을 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분, 그 강남의 엄청난 부자분이 깡통을 사셨다고 합니다. 거덜나셨대요. 그 사람만 믿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은 이게 사무실 아마 철거가 됐다고, 사무실 아마 임대해 주셨다 하던데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8월에 1230만 원 사놓고 손해보고 있었다. 가만히 계시다가 본전에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남들은 벌었다. 저도 제 얘기만 하고 있고, 저분도 자기 얘기만 하고 계시죠. 그쵸? 2천만 원치나, 어렵군요. 뭐가 어렵냐고. 답이 있는데. 답을 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답을 드렸는데. 어려운 이유는 머릿속에 본전 생각만 가득하시고 돈 벌어야지 남자는 잘 벌어 이런 생각하시면 다 잃는다. 또 지인권유. 똑같은 메타토리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권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니까. 본전은 지금이 주고, 진짜 말 안 통하더라고요. 피 가끔 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안 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부방을 홍보를 하죠. 넌지시 홍보를 해요. 저도 용돈벌이 좀 하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받습니다. 애초에 안 받고 실패하실 것 같습니다. 안 하신 거 추천드립니다. 리플은 모르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당연한 거야. 그죠?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거리 경매장이나 뭐 도박장 가셔서 본전 생각하셔서 계속 코인을 넣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하면 꼬라박아요. 왜? 사람의 심리가 완전히 녹아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 움직이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미쳐요, 정말로.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돈 내닫고 나가야지. 그런 마인드로 전문가라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망하신 분 너무 많이 봤다. 그럼 유료방이라도 가야 되나? 최악이죠, 그죠? 정말 최악의 레파토리를 가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이런 일로 봐서 망하신 분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갈 때는 뭐 몇백만 원짜리 유료 픽방, 제가 알고 있던 방 2비트짜리 유료 픽방을 가셔도 돈은 벌려요.
근데 그건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무조건 사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유료방들은. 파세요라는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저 같은 놈 미친놈이라 사죠. 더 가는 데도 하잖아. 뭐 가이드를 하실 분도 하실 것도 걸러내실 분도 걸러내시겠지만 공부는 손 놓은지 공부는 하기 싫다 픽 내놔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감정 상하실지도 모른다 욕먹실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또 속는다고 픽 그거 한번 하지 말라고 죽는다 산절 한번 하면 이러면 정론 이렇게 입에 쓴 올바른 말들 맨날 하는 얘기들을 해도 자기 수익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일단 안내는 드렸어요. 안내는 저희 그건데 일단 드렸고요. 저픽 좀 싸다 생각했네요. 실제로 쟤한테 본인 계좌를 맡길 테니까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먹고 째면 어떡하려고. 제가 저거 먹고 째면 어떡하려고. 제가 딴 거 코인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제가 제 코인 넘겨서 돈 세탁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월 100만원 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돈 벌기 쉽죠. 저도 맘 먹고 하면은 픽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지고 제가 제 말만 듣고 따라오십시오. 월 30만원만 주십시오. 월 50만원만 주십시오. 20명만 들고 하면 월 1000만원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이빨 잘 까가지고 사기 잘 치면 물론 그게 사기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노력을 했고 시장이 안 좋아서 안타깝게 틀렸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사기가 성립되려면 악의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사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필요하다. 가이드는 하죠. 이제 학생 많냐고 물어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픽 달라. 결론이잖아, 이거. 재작년인가, 대전에 이제 또 그 스터디를 하러 갔을 때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용돈을 좀 봉투에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모 오니까 그냥 마음 생각해서 좋은 방송 줘서 기분 좋다고 주고는 집에 딱 들어오니까 픽 달라고 딱 전화하시더라고요. 와, 승질 이빠이 나대요. 그만큼 그건 안 된다고 상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어쨌든 그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픽일 듯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료방 소개해달라. 가격은 상관없어요. 진짜 호구예요. 진짜 안타까운데 이분은 호구예요. 호구. 시장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의 만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100% 나중에 다 전 재산까지 다 날려먹으실 겁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벌 수 있어요. 과거에 실명을 공개할게요. 마홍일이 옛날에 뭐 누구더라? 하여튼 마홍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친구가 엄청 유명했었어요. 저도 초창기 때 봤었고 그 사람이 월 200만 원에 대한 픽비를 받았습니다.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날려먹었지 결국은. 마홍일이. 그리고 지금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훈이님 지금 활동 안 하십니다. 훈이님도 월 100만 원에 가까운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시다가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분은 그 뒤로 공부하시면서 무료로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작년 여름 이제 시장 때 회원들 다 탈출시켜 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유튜브를 할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사라지셨다. 그래도 멋있는 분이세요. 끝까지 책임졌잖아. 그만큼 그게 있었다고. 마홍일이는 개새끼고요.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좋아하는 그 분들 중에서 M사의 이제 그분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안 좋은 소리가 좀 많긴 한데 저는 그분한테 처음으로 배웠고 저 나름대로 새로운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인 안정환 전문가님 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지만 어쩌면 사기 아닌 사기가 되는 거지. 근데 마홍일이는 개새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음으로 이니셜을 쓰고 있는 두 분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1400 몇십만 원에 풀 매수픽 냈다가 사람들 여론 물리게 만들었고, H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H 채널 아닙니다. 정보 말고 저 말고 H로 시작하시는 그분도 뭐 외국 거래소 ICO 조인주 쫙 했다가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회원들. 그리고 선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 진짜로. 이게 사기를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게 해주고 싶겠죠. 그래야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라 자기도 날아갈 줄 몰랐거든. 그렇게 벌었거든 자기는. 그리고 회원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악순환 연속이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저희 공방도 한두 달 있다가 수업 듣고 나가셔서 그냥 인강이나 들으세요. 저희 그 무제한으로 공개를 해드리니까 카페가 문 닫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개되어 있을 테니까 들으시고. 그래서 참 월 50에서 80이 일명이 1000만원인데 제가 저 사람이 리플을 1000만원 물려있다 했으니까 비트할 10개쯤 된다면 1억 남짓이겠죠. 뭐 1억 하면 1억 몇천만원 넘어가는데 지금 한 4, 5천만원을 먹었겠지. 노후자금이래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내가 노후자금인데 제정신이냐고 네, 지랄을 했거든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거의 올라간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싫은 소리를 했죠. 나가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빴나 보지 자기도. 마지막 들고 딴 데 가서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딴 데 가셔서 부디 잘 빨리 본전 탈출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내용을 보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개새끼야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왜 공개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이야기를 안 듣고 아까 비트코인 시향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분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면 그거는 저분을 욕하지도 못해요. 저는 물론 오랜만에 좀 멘탈이 좀 나가는 대화를 했었는데 안타까워서 저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저랬었어요. 남의 말을 믿고 남의 말 듣고 따라 하다가 틀렸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개털되고 옆에 사람이 야 그거 지금 청산하고 이거 사라 그래요. 따라가요. 또 망해요. 또 고르륵 읽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뭐 세 토막 나셨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 토막 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양호한 겁니다. 요즘 이제 대구에 사시는 이제 투자 관련된 분이랑 종종 만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방송하시는 분이고 가끔씩 이제 고기도 먹고 이제 얘기도 듣고 거기 또 투자를 하셔서 잘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좋은 말씀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깡통을 차셨대요. 깡통을. 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고 그리고 방송을 시작을 했다 라고 하시고 응원을 해드리고, 방송에서도 뭐 미약한 힘이지만 저도 뭐 몇백 명 보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비트 개미 치셔서 들어가 보십시오. 깡통을 차셨대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저희 안정환 전문가님 안쌤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야천 선생님 또 진행이 되고 그분 지금 잘 되고 계시죠. 차라리 그런 데는 차라리 좀 낫죠. 차라리 좀 낫고, 뭐 인간성을 떠나서 이 바닥은 잘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니까. 자, 하여튼 여러분들 새 토막 나신 분들 차라리 괜찮은 겁니다. 예, 괜찮은 거고요. 희망 있습니다. 예. 반대로 절망도 있겠죠. 새 토막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풀시드가 세 토막 났다. 뭐 좀 세 토막 났다는 얘기 얼마 들어서 그런데 세 토막 날 정도로 내가 모자란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이 남은 그 시드를 가지고 운영할 적에 내가 이걸 다 날릴 각오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값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원하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 새 토막을 나신 분들, 지금 현재 그 잔고 금액 있죠? 그 잔고 금액 정도를 어떻게든 모으셔야 돼요. 대출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썰풀이를 요즘 하게 되는데, 요즘 새롭게 이제, 뭐라고 할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리플을 3,950원 정도, 4,000원이라고 편의상 얘기는 하는데 물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원 정도에서 어떻게 팔고 다 팔아버리고 하여튼 더 올라가길래 정말 못 견디겠어 버티다가 내려오는 1,000원에 다 사버리고 700원인가 700원 정도 샀을 거예요. 사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개수를 맞춰놨어요. 개수만 딱 맞춰놓고 남은 금액으로 단타를 치다가 뭐 몇만 원씩 끄집어내가지고 치킨도 사먹고 국밥도 사먹고 썼는데 작년 겨울이죠. 작년이 넘어가는 이제 겨울쯤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어쩌면 거의 전 재산이가 왜냐면 전세도 대출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전세 대출이야. 근데 뭐 갚으면 다 내 돈 아닙니까, 그죠? 2% 빠야 안 되는 거. 그거를 해서 전세 대출을 낮추고 그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리플을 320원을 사가지고 550원 라인에서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리플을 본전으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시드예요.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근데 코인 시장의 특성상 50% 올라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사태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50% 올라가는 게 일도 아니야. 지금 비트도 지금 현재 저점 대비 약 30% 정도 올랐는데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3배 오르고 이렇게 됐지만 최근에도 50% 정도는 오르는 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시드가 있으면 탈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트론을 상담을 하면서 지금 2주 전인가 30원 정도의 트론 본절가가 있는데 내가 이 밑에 샀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트론 나쁘지 않으니까 30%일 때는 충분히 유효 사거리에 있는 분이 있다. 지금 다만 20몇 원에선 조금 잘라주시고 그리고 남은 물량을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라. 한 번에 만회를 못해도 그 정도 되시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여유 사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하시면 된다.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게 괴로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여튼 뭐 감정이 안 좋게 나가셨지만 그분 뭐 입장에서는 전문가라면 픽을 주고 다 맞춰줘서 떠먹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파이팅 하십시오. 계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걸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박판이랑 똑같대요. 나는 도박의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도박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마음먹기 조금만 삐딱해지면 도박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신중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썰풀이들도 종종 하겠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뭐 45분 정도 되는 아주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방송은 이 정도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바이낸스 거래량 훌륭하네요. 그쵸? 훌륭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 여기보다 뒤로 이제 여기 바이낸스 여기 생겼어요. 쭉 거래량 훌륭하게 그려주고 있고 현재 파동 좋다라는 거지. 나쁘지 않다. 충분히 훌륭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30몇.8%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추세의 전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전환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목표치는 여기가 되는 존인데 거기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잘 모르시겠거나 그냥 좀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오주평이 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청산각을 보는 게 옳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